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서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단독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이벤트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있고요. 기존의 저의 유저들을 위한 그런 이벤트도 있어요. 뭐 에어드랍을 주는 이벤트도 있고요. 또 증정금을 주는 이벤트도 있고요. 몇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의 링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이벤트이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란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리플 SEC 간의 이제 소송이 이르면 이제 13일 판결을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리플 지지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13일이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12일이겠죠. 자,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자, 그 유력 암호화폐 그 매체에 따르면 리플과 SEC 간의 이제 소송의 법적 절차는 약 2달 전에 최종 서류 제출로 마무리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는 판결이 곧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약 2달 전에 이제 최종 그 서류 제출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랬었죠. 이제 판사가 그 양쪽에 이제 그 합의를 도출해내려는 그런 뭐 시도를 했었죠. 뭐 서로 양측에서도 서로 잘 어떤 부분들만 이제 잘 타협이 되면 그렇게 이제 원만하게 이제 합의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서로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서류를 제출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류 제출하는 게 조금 연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약 2달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판사는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투자자들은 지금 뭐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서류 제출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판사는 판결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판결을 언제 하느냐는 뭐 순전히 판사 마음이죠. 뭐 판사가 좀 더 검토할 것이 있다 하면 늦어지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다 하면 뭐 바로 판결을 내리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판사가 아직도 이제 판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서류 절차가 다 마무리됐는데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리플과 SEC 간에 지금 합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서로 간에 이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면은 판사가 빨리 판결을 해버리겠죠. 서류 제출도 다 마무리가 됐는데 판결을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리플과 SEC 간에 이제 그 마크에서 서로 합의를 조율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벌금 문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벌금 문제에서 이제 큰 차이를 보였었죠. SEC가 요구하는 것에 한 200분의 1밖에 못 내겠다고 한 것이 이제 리플의 입장이었고, 또 SEC는 그것을 리플이 주장하는 20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깎아줬어요. 그러나 이제 리플 측이 요청했던 것은 뭐 $10,000만 내겠다. 뭐 그렇게 리플은 얘기를 했었죠. 그건 이제 뭐 200분의 1이니까 SEC가 요청하는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뭐 그 협상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원만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런데 뭐 리플 측에서 뭐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있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뭐 그 어떤 쇼맨십일 가능성도 있어요. 체면칠에 체면 세우기식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그 바이든 정부가 곧 SEC죠. 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11월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죠. 이제 빨리 어떤 그 암호화폐 이거 아주 세상에 가장 큰 화두인데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제 SEC와 가장 큰 소송을 치르고 있는 쪽은 바로 이제 리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 측에서는 그걸 잘 알고 있죠.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서둘러서 이제 소송을 마무리 지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버티기를 해보는 것이죠. 리플 CEO가요. 자, 그럼 버티기를 한 뭐 시간도 뭐 좀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곧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리플 지지 변호사 중에 뭐 프레드 리스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리플과 SEC 간의 이제 소송의 가장 빠른 판결 시점은 리플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1주년 하루 전인 미국 시간 12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 7월 13일 날 그때 이제 토레스 판사가 이제 약식 판결에서 거래소에서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 해서 이제 리플에 손을 들어줬었죠. 물론 뭐 기관에다 판매한 것은 뭐 증권이라고 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 세계 대중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자, 그것은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리플이 유리한 판결을 받았었죠. 자, 그런 판결이 있고 나서 1주년 하루 전인, 그러니까 1주년이면 언제예요? 작년 7월 13일 날 그런 판결을 했으니까 1주년이면 이제 7월 13일이죠. 지금 오늘이 뭐 7월 10일이니까 그 하루 전인 미국 시간 이제 12일, 7월 12일 그날이 금요일이죠. 그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뭐 소송의 약식 판결이 나온 다음에 1년이 넘어가 버리면 기록에 남죠. 뭐 1년도 넘게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죠. 뭐 물론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이 무슨 뭐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판결을 민첩하게 빨리빨리 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캐리어로 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1년이 안 되는 시점에 판결을 내리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오늘이 뭐 7월 10일이니까 미국 시간 7월 12일이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3일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리플 지지 변호사 중에 한 명인 이 프레드 리스폴리라는 사람은 또 자기는 뭐 또 개인적으로는 7월 말쯤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또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대요. 뭐 언제 나올지를 누가 알겠어요. 뭐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뭐 유명 리플 지지 변호사 빌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빌 모건이라는 사람은 또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절차적 세부 사항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제 조치와 처벌에 대한 최종 판결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절차적 장애물을 언급했다. 그래서 이제 구제 조치라면 이제 리플을 구제하는 부분이죠. 또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처벌을 해야 되겠죠. 처벌을 하려면 판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동안도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최종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것을 가로막는 절차적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가로막는 게 이제 리플과 SC가는 이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절차적 장애물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뭐 시간이 이제 꽤 걸리겠죠. 자, 그러나 뭐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뭐 누가 알겠습니까? 다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다들 추측을 하죠. 뭐 추측을 하지만 그런 추측이 뭐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도 부지기수죠.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의 소식을 보시면요. 리플 공포 심리 전환 후에 바이낸스에서 거액 이체가 관측됐다. 그래서 이제 리플 XRP의 단기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제목의 소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요. 세계 최대 거래소 이제 바이낸스에서 한 번에 리플 XRP 토큰 1000만 개 이상, 그러니까 약 420만 달러죠. 자, 그 1000만 개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소로 이체된 흐름이 포착되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42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뭐 한 58억 원 정도 되죠. 자, 이렇게 한 번에 근데 그런 금액이 이제 이렇게 이체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주목을 끌만 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렇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금 개인 지갑으로 이 돈이 이체가 된 거예요. 개인 지갑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돈이 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개인 지갑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던 것을 팔으려고 하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바이낸스라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리플 XRP를 당분간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팔지 않고 리플 XRP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겠다. 뭐 이런 걸 암시하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 투자자들에게는 얼마간의 이제 호재가 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매체는 지금 리플의 투자 심리가 중립에서 공포로 전환된 이 시점에 지금 요즘 좀 공포로 전환돼 있죠. 그동안은 뭐 어떻게 좀 갈까 했는데 뭐 최근에 뭐 엄청나게 600원 밑으로 떨어지고 600원 조금 넘어가지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포를 느껴가지고 다 파는 사람도 아마 부지기수일 거예요. 자, 이렇게 중립에서 공포로 전환된 시점에 리플의 대규모 거래가 이렇게 420만 달러가 자기 지갑으로 간 이런 거래가 관측된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이것이 시장 분위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했대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라면 바로 리플 XRP에 대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420만 달러가 이렇게 큰 돈이 한 번에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이 리플 XRP를 이제 팔지 않고 그냥 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420만 달러나 뭐 그렇게 이제 옮긴 쪽은 이제 고래들인데 이런 고래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연달아 그런 심리를 이제 다른 대중들이며 또 다른 고래들이며 그들에게 그런 심리를 연달아서 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리플 XRP의 투자 분위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투자라는 것은 말이죠. 항상 어떤 조그만 변화에서 갑자기 거기에 이제 대중의 심리가 그쪽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대중의 심리를 더욱더 자극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아주 조용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뭐 대중들이 뭐 하나둘 너도나도 그렇게 뭐 참여하고 하면서 이제 대중들의 이제 이 광기가 발동하죠. 그 광기에 의해서 뭐 투자 종목이나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생겨서 막 뭐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거나 또는 이제 반대로 뭐 안 좋은 부분들이라면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죠. 투자가 그래요. 투자가 그런 바람몰이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이런 소식은 뭐 바이낸스에서 한 번에 420만 달러가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다라는 이런 소식은 투자자들에게는 어쨌든 뭐 최소한의 호재라도 될 수가 있죠. 뭐 최소한의 호재 뭐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시장의 하락, 리플 XRP의 부정적인 움직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최소한요. 자, 그런데 뭐 최소한만 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리플 XRP가 앞으로 이제 큰 동력을 받고 상승을 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분위기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